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우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대표님 좀 자주 뵙습니다. 아, 예. 진짜 영광입니다. 저 CPI 좀 보셨죠? 예, 간밤인데 그 좀 분석 그 안에 내용 좀 한번 봐주시죠. 저번에 코어 얘기도 해주시고 네, 임금도 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숫자 자체가 네. 사실은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좀 긍정적인 편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예상치대로 그러니까 낮아진 예상치를 충족하는 숫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상치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거기에 다 미트한 거죠. 예, 그래서 예. 일단은 다행이다라는 네, 네.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불안해하실 부분들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예,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되면 그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ISM 제조업의 지불 가격하고 그 좀 시차를 6개월을 두고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6% 중반대로 내려왔죠. 근데 네. 앞으로도 이게 내려갈 길이 아주 가팔라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CPI 헤드라인은 좀 많이 그 이렇게 가속도를 내 가지고서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반기에 좀 많이 안정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요번에 좀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쉘터 이 주거비 관련해서는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또 상승을 해버리니까. 근데 저 숫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네, 예상이 네.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는데 다시 전월 대비로 이제 상승을 다시 재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빨간 거 삐죽 올라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전년 동기 대비인데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거비는 시차를 두고 집값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15개월 정도 후행으로 이게 뭐 집값을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시차는 다 다를 텐데요. 케이스 실러 20대 내도시 집값하고는 한 15개월 정도 시차를 두었을 때가 제일 좀 코릴레이션이 잘 나옵니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번의 삐침이 아니라 두 번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향후에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언젠가에는 이 부분들이 떨어질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뭐 그렇게 이번에 좀 MOM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네. 우려할 건 아니지 않느냐. 저 파란색이 선행 지수인데 저 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네.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는 어차피 뚝 떨어지니까. 네, 예. 사실 앞서 그 CPI하고 ISM 제조업 지불도 보시게 되면은 예. 그때 당시에 이 ISM 제조업 지불 가격이 좀 그러네요. 떨어지는 듯하다 올라가는 듯하다 이런 네. 사실 이게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들이 않겠죠. 나오진 않습니다. 네. 월별로.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두 자료 다 그렇게 디테일한 거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네. 분명한 거는 엄청난 기울기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행 데이터들이 워낙에나 지금 네.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포함된 근원 CPI의 경우에 쉘터도 좀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 쪽에서도 좀 높으면은 잘 안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미국의 구인을 한 6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근데 구인이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는 볼 때는 잘 내려오고 있는 숫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쟤는 확실하게 팍 떨어지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서 좀 논란이 되겠죠. 예. 결국은 정말로 끈끈하냐 아니냐인데 네. 어쨌든 일단은 하락으로 잡혔고 그리고 고용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게 흘러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이 부분도 하락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인데 고용 쪽은 사실 이게 어저께 지표가 딱 나오자마자는 네. 증시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 거의 2%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세부 항목에 대한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 때문인데요. 네. 예, 숫자는 한꺼번에 나오죠. 네, 한꺼번에 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고용까지 한꺼번에 해서. 못 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셨던 것 예. 같아요. 그 이제 물가가 좀 내려갈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숫자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긍정 편향을 가지고 봤는데 그 숫자만큼으로 낮게 나왔구나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아니다. 부정적으로 볼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쉘터 쪽이 다시 올라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던 쪽이 좀 끈끈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향후에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고용이 여전히 좀 뜨거우면 그러면은 임금 인상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네. 내려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것도 조금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낼 때에 이렇게 계절 조정치를 반영해 가지고서 내게 되는데 지금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계절 조정치를 우리는 이제 반영한 후의 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원래는 그 숫자의 그 스케일의 차이일 뿐이지 트렌드는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요즘에 보시게 네. 되면 좀 안 차이가 네, 그 계절 조정치를 반영하기 전 숫자는 이번에도 크게 올라갔는데 네. 반영한 후의 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계절 조정치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 계절 조정치 관련된 저 차이가 12월, 1월에 항상 저런 것이 아닌가요? 작년 거를 그래서 해보게 네. 되면 그건 또 트렌드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최근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네. 노동통계청의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정말요? 아. 그러면서 2분기에 이제 작년 2분기죠. 22년 네. 2분기에 고용이 크게 증가했던 걸로 나오는데 계절 조정치를 조금 다르게 해서 보니까 수정을 해서 보니 알고 보니 일자리 100만 개가 과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2분기에만. 그런 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노동통계청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보고 지역 연은에서는 제한된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틀린 했고 말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보면은 전미경제학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번에는 연준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직접 이제 뭐 여러 명이 공저를 예. 해가지고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니까 연준이 사실은 ADP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네. 새로운 모델을 지금까지 좀 테스트를 했었고 네. 이게 주간 단위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잘 맞는 것 네. 같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자료를 두둔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고용이 그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37만 명이 월간 증가를 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수정해서 모델링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마도 계절 조정치를 사용할 때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제 그 사망 그리고 출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가정치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게 기업체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응답률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금 역대급으로 응답률이 낮다. 그래서 좀 에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자료도 있다 보니까 현재 이 고용 시장이 정말 어떤 거냐 말이 많고요. 뒤에 이제 네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린 건데 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동통계청의 고용 관련된 자료가 전전하게 수정이 잘 됩니다 지금.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분위기를 확 바꾼 이유가 보시면은 그 임금 상승률 속도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 이게 원래는 지난달에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는 떨어지다 올라가는 네. 걸로 나왔다가 이번에 월 초에 발표가 될 때는 알고 보니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 걸로. 저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저 발표는 어저께 한 게 아니죠. 네, 그 전주 그 전주에. 금요일 날에 네, 나오는데 예, 그때부터 예. 사실 분위기가 예, 완전히 또 예, 바뀌었다 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논란이 좀 있고 이 이후에 실은 보시게 되면은 연준 인사들이나 여기에서도 비리기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렇네요. 간밤에는 그래서 증시가 막 흔들리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을 확 잡아준 거는 하커가 25bp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걸 좀 좋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뒤에 이어가지고서 제임스 블라드나 바킨도 간접적으로 25bp를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러니까는 블라드의 경우에는 최종 금리로 가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바킨의 경우에도 더 느리게, 물론 뒤에는 더 높게가 들어가긴 하지만 더 느리게가 들어와서 사실상 25bp에 대해서 다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에다가 추가로 월스트리트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도 기사를 써서 그렇죠. 25bp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제목에서부터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25bp 인상 확률이 이제는 90% 중반까지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15일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15일이나 남은 상태에서 페이드워치 제가 좀 전에 봤는데 96%예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이게 뭐 네, 100% 네.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정사실화죠. 이게, 거의. 예, 네. 이게 포라는 게 아니고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는 무조건 안 되거든요. 96%면 진짜 거의 컨센서스를 이뤘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물론 페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어요. 고용 네, 데이터를. 야, 그런데 이거 뭐 잘못된 데이터 보고 하고 이러면 진짜 대박이네요. 네, 예. 이거를 실제로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한 것이 예. 지난 22년 5월 달에 보시면은 연준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예. 자료를 하나 썼는데 거기에서 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 금리 결정을 할 때 예.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예. 그러니까 그 실시간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자료가 그렇죠.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는 예, 예. 이란 거고요. 그때 예시로 들었던 게 2021년도 하반기에 사실은 연준에서는 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실은 그때 인플레 자체는 높았다. 당장이라도 긴축에 나서야 이제 가속도를 내야 됐지만 근데 자기네는 두 가지 책무, 그러니까 고용도 봐야 되는데 고용이 그때 생각보다는 별로였었다. 근데 잘못 봤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네. 리비전이 되고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고용이 좋았던 거죠, 그 시절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 바로 긴축의 가속도를 냈었을 텐데라는 내용이 담겨져 뭐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듣고 느낀 점은 계절 조정치가 지금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계절 그렇습니다. 조정치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 생각은 해요. 왜냐면 팬데믹이 바꿔놨잖아요. 지금 뭐 화이트 칼라는 자르고 블루 칼라는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예전에 있었나요? 없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은퇴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가지고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민자가 이렇게 줄은 상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사람들의 행동을 바꿨을 것인데 계절 조정치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들은 근데 이제 매월 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자료가 실시간성하고 그다음에 정확성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도 좀 복합적인 자료를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음이 나오는 것이 네. 고용 비용 지수가 있습니다. 네. Employment Cost Index인데요. 요거는 분기에 한번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을 좀 쳐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정확도가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분기에 한번 나오게 좀 되니까는 늦네요. 네네. 근데 요 숫자가 4분기 것이 이달 말일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좀 더 내려가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1월 31일에 나오거든요. FMC 직전이네요. 직전입니다. 네, 네, 네. 그 기간에 회의 들어가 있는 기간에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이거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실은 이제 작년 이게 설명을 잘해주는 게 앞서도 21년도 하반기가 사실은 고용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ECI가 뭐예요? 그 Employment Cost Index 해서요. 예, 고용 비용 예. 지수입니다. 비용 지수.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가 살짝 내려오는 듯하다가 이때 가속도를 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ECI에서는 충분히 이게 다 잡혔던 거죠. 처음부터. 근데 22년도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주목하고 있는 점은 3분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 이게 민간하고 정부 나눠 가지고 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정부 쪽 데이터가 굉장히 좀 튀었습니다. 그러네요. 한 너무 번도 못 차이가 봤던 크네요. 숫자가 네.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면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제외를 하고서 우리가 민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게 이례적일 수가 있나요? 가능성은? 그러니까는 사실 이 데이터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네.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는 다 가능성만을 그냥 제기를 하는 네네. 것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
어떤 뭐 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데이터를 할 때. 근데 정부가 네. 민간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정말 3년이라는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뭔가 바뀐 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이 통계 곳곳에서 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그래도 요 지표가 좀 더 노이즈를 제거하고서 네. 잘 설명을 해주니까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고용시장이 아직 뜨거운 것 같은데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내려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은 요 데이터가 이제는 연준한테 회의 직전에 남은 마지막 데이터고 꽤나 중요하게 작용할 네. 수 있을 것 같다. 그 데이터 나오면 네네. 그 여기 나오셔서 예, 예. 다 알려주시고 혹시 못 나오시면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미국의 노동 시장이 좀 해석하는 것과는 실체는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라는 말씀 근데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고용을 더 보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른 데가 좀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렇습니다. 단추가 고용밖에 안 남아서 고용 네. 얘기를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네. 받아들일 때에 좀 혼탁해졌다라고 네. 하면 결국은 좀 질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실은 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해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도의 차이지 어쨌든 누그러져 가는 거는 네. 분명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냥 하나씩 저희도 그 깜깜한 방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위기로 보면 뭐 저희가 미국에 있지는 않지만 미국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바이어스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 화이트 칼라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뭐 고용이 따끈따끈하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해고에 지금 불안에 지금 다들 차 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고용이 그렇게 튼튼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복잡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 이제 시장이 한껏 다들 주목하고 있는 CPI가 나왔고, 그렇죠. 불확실성은 어쨌든 해소가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의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체크 포인트가 중요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연준이 우리가 그 지난달에 네. FOMC 때 나왔었던 거에 비해서는 매파성이 확실히 줄어들 걸로 이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모로 그렇게 이제 자료들도 나왔고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결국은 실적 시즌으로 또 이제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적이 지금까지 나온 거는 우려했던 것 대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 더 오히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는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좀 기대하는 것이 달러가 어쨌든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산 이익이나 이런 데에서 이득을 좀 볼 것이다. 미국 기업들도.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나가면서 요즘에 이제 통행량이라든지 통행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두 검색지수 이런 것들 봤을 때에는 오미크론 최악은 지나가고 다시 회복세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중국 쪽 사업도 좀 리바운드를 하게 되면 이익 쪽에서 전망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익이 바닥을 치는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적도 환율이 달러가 좀 약해지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오나요, 실적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달러가 작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인덱스가 한 20% 강세 네. 갔었는데 한 10%에 대해서 S&P 500이 EPS가 한 1에서 3% 정도 이제 나빠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데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렇네요.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10% 이상 약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좀 많이 기대해 볼 내려왔고 만합니다. 이게 또 어제 밤에도 많이 내려왔고 지금 이런 분위기면 당분간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네,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CPI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시장의 체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였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